안녕하십니까? 저는 육효의 지름길 강의를 진행할 차프리라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할 육효의 지름길은 제가 칠보정사의 보산스님으로부터 육효를 배울 때 교재로 쓰던 책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종이책으로 출판된 책이 아닙니다. 보산스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육효를 가르치실 때 교재로 직접 써놓으신 것을 전자책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 책을 교재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육효의 지름길, 이 책이야말로 역법을 처음 접하는 초보분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부족하지만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1강 음양오행입니다. 우선 육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육효는 중국의 주역이라는 역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철학서인 주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역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를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태극, 음양, 사상, 8괴, 64괴 등의 부호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호와 문자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표현하고 그 원리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역의 역사는 고대 중국의 전복, 즉 점치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복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보거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신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제사, 전쟁, 장례, 혼인 등 거의 모든 일상사에서 전복을 행했습니다. 전복은 하나라의 시조인 신농이 처음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복희씨는 자연의 여러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음양의 개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음양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것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음양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데, 음은 어두움, 약함, 수동성, 여성성 등을, 양은 밝음, 강함, 능동성, 남성성 등을 의미합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지만 동시에 서로 조화하고 상생합니다. 복희씨는 음양을 각각 점과 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점은 음을, 선은 양을 상징합니다. 복희씨는 점과 선을 3개씩 조합하여 8괴를 만들었습니다. 8괴는 건, 곤, 감리, 산, 손, 진, 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괴는 하늘, 땅, 물, 불, 산, 바람, 번개, 연못 등의 자연 현상을 표현하고 그것들의 성격과 운명을 설명합니다. 8괴는 우리의 태극기에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역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은 상나라의 귀장역입니다. 귀장역은 황제의 후손인 하우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우씨는 복희씨가 만든 8괴를 바탕으로 각 괴를 2개씩 결합하여 64괴를 만들었습니다. 64괴는 8괴의 변화와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현상과 상황을 표현하고 그것들의 관계와 결과를 설명합니다. 삼역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주나라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삼역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은 주역뿐입니다. 주역은 주나라의 왕이었던 문왕과 그의 아들인 주공이 갑골문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문왕과 주공은 전복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행동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전복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주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점술 중에는 주역점과 육효점 그리고 명리학이 있는데요. 모두 중국의 점술입니다. 주역점은 음과 양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8괴를 만들고 8괴를 2개씩 합하여 64괴를 만들어 각 괴의 성질과 의미를 부여하여 괴, 괴상, 효사로 점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괴에 대한 의미와 상이 워낙 깊고 심오해서 오랜 기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하여 터득하여야 제대로 주역점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리는 대운과 세운을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의 조합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격, 인생의 흐름, 부기빈천 등을 파악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로 인생 전반을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본 구조는 만세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육효는 주역의 64개, 명리에 12지지와 육친을 붙이고 점을 친년월일과 대성괴상에 붙여진 12지지 오행의 생극재화와 육충, 삼합 등의 관계를 보고 미래의 기륭을 예측합니다. 육효는 주역의 64개의 명리의 오행을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효는 주역에 비해 간단하고 그 해석이 명확하며 적중률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외 중국의 점술로는 기문둔갑과 자미두수가 있습니다. 기문둔갑은 중국의 고대 점술 중 하나로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되어 국가에서 배우는 것을 금지하는 시기도 있었던 점술입니다. 자미두수는 중국의 도교에서 시작한 점술 중 하나입니다. 자미두수는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점에서는 사주추명술과 비슷하지만 100여 가지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진 명반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추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상으로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점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 동양 철학으로 연구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술을 이야기할 때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양의 타로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타로는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이미지와 숫자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로와 육효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예측술이라는 겁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알려준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효가 동양의 타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육효하고 타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점사의 내용 및 깊이의 차이는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육효는 어떤 일이든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경고합니다. 육효는 어떤 문점도 가능하며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갈공명과 이순신 장군 또한 전쟁에 나가기 전 육효점으로 전쟁의 성패를 가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육효점이 어떤 것인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념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육효점은 주역의 괴상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전법입니다. 각 궤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으며 효는 양과 음으로 구분됩니다. 양은 1개의 선으로 표현하며 음은 2개의 점으로 표현합니다. 효는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초효부터 6효까지 양, 양, 음의 궤를 얻어 64개 중 택화역궤를 뽑았습니다. 이 궤는 연못 아래에 불이 있는 형상의 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못 아래에 불이 있으니 물을 말라버리게 하여 변화시키는 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궤가 의미하는 바는 훨씬 깊고 오묘하여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역 전법입니다. 육효점은 6개의 효를 얻어 궤를 만들고 각각의 효에 오행을 붙여 서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알아내는 전법입니다. 그래서 육효에서는 효를 세워서 양은 1개의 선으로 음은 2개의 선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효가 움직이고 발동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발동한 효인 동요의 표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개의 효막대를 기울여서 포개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지지와 육친을 규칙에 따라 효에 붙입니다. 육친은 형제, 부모, 자손, 관기, 재물입니다. 12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구성되며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됩니다. 12지지와 오행은 점친 사안의 성질과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육효점의 풀이는 원괴와 변괴의 이름과 의미, 효의 수와 변화, 지지와 오행, 괴사와 효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친 사안에 대한 기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효점의 풀이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직관이 필요합니다. 육효점의 풀이에는 정답이 없으며 점친 사람과 점치는 사람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효점의 풀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육효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으로 육효의 개념은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효 강의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문은 다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문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외우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외우신 걸로 간주하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다수의 신화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역 또한 우주의 탄생을 아무것도 없는 무국의 상태에서 빛이 생기며 밝음과 어두움으로 나눠지고 태극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양과 음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양과 음으로 대칭하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효를 배우면서 양과 음을 처음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음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과 음의 개념은 육효를 다루는 한 끝까지 가져가야 할 개념입니다. 양은 박다의 의미를 넘어 하늘, 해, 낮, 왕, 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은 어둡다의 의미를 넘어 땅, 달, 밤, 왕비, 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념 설명은 교재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이루는 요소를 동양 철학에선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행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오행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이 음양과 오행으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태양계의 별들도 오행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음양과 오행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요. 어려우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외우세요. 순서는 오행의 서로 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무는 불이 잘 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한다 라고 합니다. 불은 무엇이든 다 타고 나면 재가 되지요. 재는 땅의 흙입니다. 그래서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한다 라고 합니다. 흙은 오랜 세월 금을 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한다 합니다. 물은 금을 머금어야 유용합니다. 그래서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한다 합니다. 물은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한다 합니다. 여기서 생한다는 뜻은 상대를 좋게 만들어주다, 도와준다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극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좋은 관계인 듯 보이지만 토의 입장에서 보면 마구 뿌리를 뻗어 파헤치기 때문에 흙은 나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한다 라고 합니다. 물은 흐름을 막아버리는 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토극수, 토는 수를 극한다고 합니다. 불은 물이 있으면 꺼지기 때문에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극화, 수는 화를 극한다 합니다. 금속은 센 불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한다 합니다. 나무는 금속이 베어버리기 때문에 금속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목, 금은 목을 극한다 합니다. 이것이 오행의 생극관계입니다. 정리하면 오행의 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오행의 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생과 극은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생화이지만 화생목은 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청간과 지지를 한 글자씩 대입하다 보면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며 사람도 60번째 생일을 환갑이라 합니다. 60갑자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육효 공부를 하면서 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손바닥 안에 다 있다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 배운 12지지를 손가락 마디에 배치하여 수시로 짚어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한 개씩 짚어가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손 손바닥에 약지 아래 마디를 12지지의 첫 번째 자라고 하고 왼쪽으로 마디를 크게 돌아가며 한 개씩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술, 해. 이상 제1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